역사를 다시 쓴 K의 열풍입니다. 하반기의 차세대 이 K 주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국내 시장에서 K가 들어가는 섹터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핫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K푸드, K뷰티, 방산 정말 쉼없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니 2024년은 이 K가 붙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염정 차장님. 네. K에서 붙는 섹터 중에 가장 핫했다라고 생각되시는 섹터나 뭐 관련 종목들을 얘기해 주신다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사실은 뷰티 섹터를 이제 사실 작년 이맘때 작년부터 봤었던 것 같아요. K뷰티 아, 관련. 그래요? 화장품 좀 그때 같이 방송 우리가 했어야 돼요. 아, 그랬으면 제가 또 네, 제가 굉장한 사실은 또 뭐 우리는 방송 시작한 지 별로 안 됐지만 뷰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사실 상당수를 제가 많이 방송에 설명을 많이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연초에서 1분기로 넘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탄력이 나왔고요. 네. K뷰티 쪽은 실제적으로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이 축소되면서 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생활건강 등은 주가가 다소 하향을 맞아요. 했지만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종목과 이 대형 주가 같이 동반 상승하면서 전체 섹터에 대한 섹터의 확대가 나타났고 종목의 정말 다양화,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발굴되면서 정말 스타 종목들 많이 나왔었던 섹터 같아요. 맞아요. 네. 클래시스도 좀 떠오르고 아모레퍼시픽도 떠오르고.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종목들을 클래시스는 워낙에 좀 좋게 보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사실은 매수 의견은 없었고요. 아, 그때는 난 보수적으로 봤다. 그때는 보수적으로 사실 봤었고요. 네, 뭐 뒤늦게 이제 따라온 거죠. 초반에는 뭐 실리콘투 그리고 뭐 클리오란 종목, 뭐 아이패밀리 SC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네. 이러한 K뷰티 쪽은 사실 초반에는 수출에 대한 작년 같은 경우 이 종목들이 수출 지금 뭐 K 수출 뭐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지만 사실은 브랜드 인지도가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그때는 수출 실적으로 이야기되지는 않았었어요. 아, 그래요? 예, 좀 다소 그런 국면은 아니었고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일부 종목들을 중심으로 분명히 시장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좀 감지를 했고 화장품 쪽에서 우리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고가 화장품보다는 중저가 화장품이라든지 여성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올리브영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우리는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화장품 얘기를 해도 남성분들은 그에 대한 부분을 좀 체감하지는 못하셨더라고요. 대표님 좀 체감하세요? 올리브영 예. 좀 자주 다니시나요? 저 글쎄요. 체감합니다. 네. 네. 사실은 남자들도 네. 화장품 많이 사용해요. 사용해요. 요즘은 네. 젊은 친구도 다 메이크업 하잖아요. 우리 곽 대표님도 하시고. 저는 방송 나오니까 메이크업까지는 아니고 그냥 비비크림 바른 정도. 예전에는 또 남자분들이 근데 안 자꾸 하시고. 가다 보면은 뭐 VT라는 종목 이런 거 보면 네. 뭐 이렇게 니들샷인가요? 그런 것들 하신 분들 몇 번 봤거든요. 효과가 좋대요. 하고 나니까 다음날 얼굴이 반짝반짝 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관심이 가는 거죠. 남자도 이젠 화장품 그럼요. 관심이 있다. 그렇다고 합니다. 어제 저는 다이소 가서 또 찾아봤거든요. 새로운 제품이 있는지. 그럼 이제 싸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관심 어쨌든 있습니다. 돌아갔지만 염동사는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제 화장품 섹터에 대한 그 트렌드가 변하기 작년부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었죠. 네. 그래서 기존의 로드샵보다는 이제 올리브영 중심으로 또는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화장품 그 대표적인 이제 브랜드들이 중저가 브랜드들이 이제 스타 브랜드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클리오라든지 아이패밀리 SC, 롬앤 그리고 뭐 VT, 리들샷 같은 이런 것들이 뭐 계속해서 사실 말씀드린 스타 아이템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파생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만드는 회사 어디냐? OEM, ODM 기업 어디냐? 찾게 되고 코스맥스, 뭐 그런 뭐 한국콜마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이 되고 그런데 이런 제품들을 어디서 판매를 또 할 수 있냐? 실리콘투가 이에 대한 플랫폼을 다 장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섹터가 점차 생태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번에 수출입 동향 나왔었죠. 네. 수출입 동향에서도 마찬가지로 화장품에 대한 수출액 뭐 증가세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변화가 우리 K뷰티가 기존에 이제 중국 시장의 타겟이 아닌 미국 시장의 타겟 그리고 일본 시장
동남아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확장 국면에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계속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뷰티라는 큰 틀로서 2024년에 K를 얘기한다면 뷰티 섹터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또 다 순환매를 간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또 대표적인 예로 클래시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K뷰티가 좀 기억에 남는 상반기의 섹터였다면 사실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K브랜드의 성장세가 너무 잘 가고 있다 보니까 이거 고점인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우리 곽 대표님, 네. 이제 시작인가요? 고점인가요? 고점 징후가 보이는 거죠, 사실. 고점은 아닌데 징후는 있다. 네네. 네. 근데 약간 엇갈림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브랜드, 우리가 지금 오늘 보는 게 K 브랜드잖아요. 그럼요. 이 브랜드 중에서 잘 가고 있는 브랜드는 오늘은 사실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K 뭐 방산이라든가 K 원전이라든가 그리고 또 K 뭡니까 또 전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쵸, 우리나라 어떻게 또 보면 브랜드 그죠? K 전력이 되겠죠. 네네. 네. 그런 것들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요즘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염려를 갖고 있는 게 K 뷰티하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네. K 뭐 화장품이나 미용 기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뷰티 쪽하고 음식료 쪽에 대한 걱정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의 어떤 정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음식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냐면은 적절한 차익 실현이 지나고 나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럴 때 관심거리 놓고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조금 올라올 때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많이 올랐잖아. 이런 느낌을 조금 더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식품 쪽 같은 경우는. 네. 그런데 화장품은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나왔는데 요거는 요거는 좋은 기회다라고 이렇게 조금 더 의견이 조금 더 그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섹터마다 좀 다르네요. 좀 달라요. 네.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래서 같이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음식료는 아니겠죠. 아니죠. 아닌데 네. 화장품 쪽은 움직임이 있어요. 아, 그죠? 그래서 같이 빠졌고 같이 올라오는 K 브랜드 중에서는 만약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략을 많이 고민하신다고 하면 화장품 섹터에서 추세가 먼저 잡혀가는 것을 공략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밖에 뭐 K 뭐 패션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요. 사실 패션 쪽은 그렇게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 주식 시장에서 어떤 섹터를 투자해서 돈을 벌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쵸. 굳이 K 어떤 편의점이나 패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조금 슬림하게 봐야 되는 거는 잘 가는 거 냅두고 화장품 기회가 있느냐 이 부분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음식료 쪽 고민해야 될 것 같다. 저는 화장품 쪽에는 긍정적인 한 표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오늘 뭐 뷰티 쪽으로 양쪽 다 표를 던져주셔서 관심 있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섹터별로 K가 붙어도 좀 전략적으로 다 봐야 된다라는 건데 음식료 좀 보수적이었지만 뷰티 쪽은 눌릴 때 진입에 대한 의견 긍정적입니다. 자, 그럼 요즘에 뭐 K 농기자재 뭐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해외에서 또 관심도가 높다고 하는데 참 K가 붙을 만한 섹터들 이러다 다 K가 붙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하반기에요. 수출 시장에서 좀 기대가 될 만한 거 혹시 염정 차장님께서는 네. 역시나 또 뷰티 계속 이어간다라고 보시는지 다른 측면으로 또 섹터를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수출입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수출입 동향 오늘 발표 나왔었죠. 네. 여기서도 뷰티 쪽에 대한 화장품 쪽에 대한 수출 증가세는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K 푸드 쪽에서도 아까도 이제 식음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은 맞습니다. 상반기에 일단 전체 가공 수출액이 전년 대비 8%대 그리고 라면이 32%대 아마도 그 영향이겠죠. 우리 불닭볶음면. 그렇죠. 너무 맛있다 보니 중독성이 강해요. 네, 그리고 쌀 가공식품 아마 K 김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41% 증가세.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푸드 쪽은 약간 좀 트렌드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어느 정도
정도 지속될지 여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식음료 쪽도 저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고 뭐 삼양식품 오늘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상승폭을 더 추가적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일단 단기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반발 매수 정도로 확인할 수 있겠고 뭐 빙그레라든지 롯데웰푸드 이런 종목들은 사실 또 빙과류에 대한 부분으로 부각됐기 때문에 빙과류는 3분기에는 사시는 게 아닙니다. 빙과류는 2분기에 사서 2분기 말 3분기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여전히 하반기에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수출 성장세는 이제 화장품 쪽 그리고 조금 좀 동떨어지긴 했지만 K방산 쪽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 어제였었죠.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네네, 루마니아 좋았죠. 쪽 수주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불과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쪽을 이제 공략이 들어가서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수주를 받아냈는데 지금 뭐 현대로템도 루마니아 쪽에서 이러된 실사가 그 실험에 대한 테스트가 이미 진행이 다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루마니아 쪽에 대한 수주가 남겨져 있고요. 제일 큰 부분은 이제 폴란드 쪽이겠죠. 폴란드 쪽에서는 지금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방위산업청장 등을 통해서 이미 외교 세일즈가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성과는 뭐 빠르면 8, 9월 정도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런 만큼 지금 뭐 어제 그 수주에 대한 이야기와 기대감으로 좀 반짝 올랐지만 분명히 다시 조금 쉬어가거나 주춤하는 공간이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공략을 해놓고 기다리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 수출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수치가 지금 보여지는 쪽으로는 여전히 접근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해 보면 수출입 동향에 대한 뭔가 부분들로 봤을 때 푸드는 트렌드를 좀 따라간다라는 좀 이야기들 얘기해 주시면서 빙과류는 2분기 사서 2분기 말 그리고 3분기에는 매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음식료 부분에서 단기적인 부담스러운 부분대다. 하지만 하반기 2024년에 좀 멀리 본다면 뷰티는 여전히 유효하게 긍정적으로 볼만하고 K 방산에 대한 이야기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뷰티 조금만 더 덧붙일게요. 좀 덧붙이신다면? 뷰티 쪽이 조정받은 이유들을 시장에서 얘기하기는 뭐 미국에서의 지금 현대화법이라고 해서 화장품 제조 시설에 대한 등록이라든지 그리고 FDA 뭐 승인을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제재를 좀 가기 시작했죠. 근데 이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미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놨다라고 네네. 합니다. 시설 등록도 미리 다 해놨고 우리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데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는 그런 이유들을 좀 엮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빠지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앞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가 물론 지금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인기가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그에 대한 부분 준비를 안 할까요? 네. 분명히 이제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질 것이고 거기서 이제 조금은 좀 아무래도 마켓 쉐어가 조금씩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 부분을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시장 쪽에서의 또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곽 대표님도 뷰티 좋아해요 하셔가지고 원픽 종목 좀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 하나하나 보고 계신지 만나보시죠. 자, 하이브 마녀공장 그리고 FNF, 삼양식품, NC소프트 여러분들 다 굵직한 종목들 보이시죠? 이 중에서 원픽 종목으로 차세대 K주자는 뭘 뽑았을까요? 와우, 실리콘투 삼양식품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 대표님, 바르는 것도 좋아하시고 또 먹는 것도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뭘 봐야 되나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처음에 비율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음식료 쪽하고 화장품 섹터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그러나 다르게 그냥 뭐 전략을 갖자. 섹터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재미가 없고 종목으로 가야죠. 종목으로 가서 네.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점을 좋게 봐야 되고 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네. 아마 대표성 있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료 쪽, 식품 쪽에서는 뭐 아무래도 이제 불닭볶음면, 삼양식품이죠. 그래서 너무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외국에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출 자체가 1조 원이 넘어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삼양식품이 1년 새에 주가가 무려 뭐 5배 이상 올랐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무 많이 올랐잖아. 이런 표현도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예,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뭐 동남아에서 유럽과 미국 쪽으로 이렇게 계속 판매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영업이익률 또한 20%를 상회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 영업이익률이 5% 이상만 된다 하더라도 아주 좋은 기업을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20% 영업이익률을 보여준다는 것은 대단히 좋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워낙 이 불닭볶음면이 잘 팔리다 보니까 일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이렇게 봤는데 동남아 쪽에서 우리나라 라면이나 불닭볶음면에다가 그들의 음식을 좀 더 이렇게 섞어가지고 퓨전 이렇게 음식으로. 퓨전 음식을 주는 것도 오. 보여주더라고요. 맛있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제 눈에는. 근데 그들은 맛있다고 하는데 네. 어쨌건 불닭볶음면이라는 거죠. 자, 지금 방금 전 느끼셨겠지만 네. 제 입에서 이 불닭볶음면이라는 단어 자체가 몇 번 나왔겠습니까? 5번 이상 나왔거든요. 맞아요. 자, 이 이야기는 삼양식품에 대해서 그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좋은 거는 방금 전에 다 말씀드렸고요. 이미 다 말씀해 네. 주셨고요. 포스터로 본다면. 근데 만약에 불닭볶음면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이 캐파도 막 증설하고 엄청나게 키우고 앞으로 더 잘 될 것으로 보고 해봤는데. 캐파를 엄청 잘 키우고 2025년도, 6년도까지 실적 성장성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유행이 끝났을 경우에는 그렇죠. 아까 또 염정 차장님도 트렌드가 있다고 음식료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는. 그 아무리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캐파를 늘리면은 기업 실적이 늘어나니까 주가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캐파 늘린다고 반드시 주가 올라갑니까? 그건 아니죠. 캐파를 늘린 것만큼 뭐 제품이 생산이 돼야 되는 그리고 거잖아요. 또 뽑아야죠. 그만큼.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불닭볶음면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품 쪽에는 이 삼양식품을 보셔야 되는 게 네. 요게 요 종목이 대표성을 저는 갖고 있다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대장주기 때문에. 요걸 보시고 그 밖에 다른 식품주를 흐름을 좀 판단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저 개인적인 그 의견인데요. 만약에 올라오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조금 비중을 점차적으로 좀 낮춰가는 게 좋지 않겠나. 비중을 낮춰가자. 그리고 이제 확인하고 확실하게 데이터가 입증이 된다. 수출 데이터가 더 좋다. 뭐 이런 식이 되면은 저는 적극적 투자협으로 다시 또 비중 늘려가는 점이 맞겠죠. 지금은 조금 좀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두 분 다 좋게 보시는 게 화장품이었으니까. 네네. 네. 뭐 실리콘투가 올라오니까 대표적인 종목이 올라오니까 좋게 보는 건데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것들도 아주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죠. 네. 그런 것도 올라와 주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실리콘투를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대표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은 요 회사는 그 단순 유통이 아니에요. 화장품 브랜드사들로부터 상품을 매입해서 해외에 유통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실리콘투가 만약에 뭐 재고가 많이 쌓인다든가 이래 버리면은 조금 힘들어지겠죠. 그것도 또 그렇다는 보수적인 얘기는 부분들이 있다. 네네. 그렇다는 얘기는 K-뷰티의 어떤 그 해외 진출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불거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실리콘2가 조금 약간 흔들리긴 했는데요. 아직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 지금 반등이. 8%면 엄청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냥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이 기회다. 예. 네, 오늘이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어떻게요? 오늘 사야 된다. 아. 제가 사란 게 아니라 네. 제가 만약에 산다면 저는 오늘 사겠다는 거예요. 오늘 사겠다. 제가 산다면. 실리콘2.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투자는 또 본인의 몫이니까 시청자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는 네. 가격 전략이 숨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가격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지금 사야 돼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종가까지 보고 흐름이 살아있으면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염정차장님도 네. 실리콘2 러버로서 한마디 일단 해주시면요. 삼양식 먼저 얘기를 할게요. 네. 제가 아까 좀 식음료 쪽에 약간 트렌드가 좀 있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불닭볶음면 처음 언제 먹어보셨어요? 아니, 저는 1년 전에 먹은 그런데 것 같아요. 이미 그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불닭볶음면이 이미 인기가 있었어요. 이게 불닭볶음면은 우리 어른 세대에서 인기 있는 게 아니에요. 스테디셀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젊은 워낙에 좀 젊은 특히
특히나 이제 10대들 중심으로 불닭볶음면이 시작해서 유튜브라든지 유튜버들을 통해서 이게 해외로 확산되는 구조예요. 이런 것들이 젊은 친구들이 빠르게 유행을 바꿔버리거든요. 네. 탕후루 아세요? 알죠. 그 춤도 탕후루- 있잖아요. 제 귀걸이가 탕후루 귀걸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탕후루가 사실은 네. 엄청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 대부분 많은 탕후루 가게들이 다 폐업하고 있다고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사실 청소년 사이에서는 트렌드가 좀 빨리 바뀐다. 음식 쪽은 사실은 좀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을 좀 감안을 조심해야겠네요. 하셔야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 다 오늘 의견은 공통적으로 음식료는 단기적인 좀 상승세를 나왔고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 얘기해 주셨고요. 실리콘 그리고 뷰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반기까지 유효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